저는 그날 며느리 입에서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감당할 수 있으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감당이니 조종이니 이런 말까지 듣는 건지. 하지만 그 아이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아버렸습니다. 아, 이건 싸우자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조용히 말했죠. 오냐,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날부터 우리 집안은 진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 마음에도 조용한 위로와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거예요.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로 68입니다. 남편은 5년 전 먼저 떠났어요. 심장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 후로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죠. 제게는 35 먹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준호. 참 착한 아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말썽 한 번 안 부리고 자랐죠. 공부도 잘했고, 대학도 좋은 데 나왔고, 직장도 괜찮은 데 다니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3년 됐어요. 며느리 이름은 지연이. 33입니다. 첫인상은 좋았어요. 예쁘고 말도 곱고 예의도 바르더군요. 좋은 며느리 만났구나 싶었죠. 손자도 있습니다. 이름은 도윤이라고 이제 2돌 됐어요. 제 생에 처음 본 손주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가끔 보러 가면 할머니 하고 달려오는데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워낙 예의 바르게 말하니까요. 어머니, 편하게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좋은 말이잖아요. 하지만 자꾸 들으니까 이상하더군요. 쉬라는 건지, 끼지 말라는 건지. 어느 날부터 손주 보러 가는 게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고 하고 가겠다고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했어요. 명절 때도 그랬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저희끼리 보낼게요. 어머니도 편하게 쉬세요. 편하게 쉬라는 게 아니라 오지 말라는 소리였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힘들겠지. 애 키우면서 일하는데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집에 갔다가 우연히 들은 대화. 며느리가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얘기하는 걸 봤어요. 저는 화장실 가려다가 옆 테이블에서 목소리가 들려서 멈칫했죠. 시어머니를 조련하려면 초반에 강하게 나가야 해. 응, 맞아. 친정엄마처럼 편하게 대하면 안 돼. 선 확실히 그어야 나중에 편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조련? 나를 개 훈련시키듯이?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앉아 있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정말 열심히 생각해 봤습니다. 간섭한 적 있나? 잔소리한 적 있나? 그냥 가끔 손주 보러 가고 명절 때 만나고 그게 다였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조련이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칠 후 손자 돌잔치 준비 때문에 아들 집에 갔죠. 제가 좀 도와줄까요? 음식 준비라도. 그랬더니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 방식대로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 말투요. 겉으론 웃는데 눈은 안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필요 없으니까 오지도 마 그런 느낌. 아들은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더군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러다가 손주도 못 보겠구나. 아들도 잃겠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자꾸 흘러내렸어요.
집에 도착해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통장이 하나,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모은 돈이었죠. 많지는 않아요. 3억 원쯤? 아들 힘들 때 도와주려고, 손주 뭐 사주려고, 그렇게 모았던 돈. 그 통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냥 멀리 떨어져 살까? 하지만 며칠 후, 결정적인 날이 왔죠. 제 팔순 얘기를 꺼냈을 때였습니다. 올해가 제 팔순인데 간단하게라도 가족끼리 모이면 안 될까? 그랬더니 며느리가 대답하더군요. 어머니, 요즘은 그런 거 안 해요. 저희도 바쁘고요. 옛날 문화 아니에요? 옛날 문화. 제 팔순을 옛날 문화라고 말하네요. 아들은 또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그냥 며느리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감당할 수 있으세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 이건 싸우자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조용히 말했어요. 오냐, 그러면 한번 해보자. 며느리가 눈을 크게 뜨더군요. 아들도 놀란 표정이었죠.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갈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손이 떨렸어요. 내가 이런 말을 했구나. 후회는 안 됐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집에 도착해서 서랍을 다시 열었어요. 작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 내가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이 시작됐다고 했지만 사실 처음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집에 앉아서 생각만 했죠. 내가 뭘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냈어요. 텔레비전만 켜놓고 멍하니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때 그 말은 지연이가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예민했던 거래요. 저한테 감당할 수 있냐고 물어본 게 예민해서였답니다. 그래, 알았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죠. 며칠 후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그날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사과라고 보내온 거겠지요. 하지만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아, 이건 진심이 아니구나. 그냥 형식적으로 보낸 거였어요. 답장은 안 했습니다. 며칠 후 또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도윤이 보러 오시면 안 돼요? 손주를 미끼로 쓰는구나 싶었죠. 예전 같았으면 당장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번 주는 좀 바쁘구나. 다음에 갈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바쁠 게 뭐가 있겠어요. 혼자 사는데. 하지만 저도 이제 배웠거든요. 며느리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 바쁘다고 하면 되는 거더군요. 그 후로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자주 왔습니다. 언제 오실 거냐고, 도윤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명절 준비 같이 하실 거죠? 다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날은 약속이 있어서,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쉬려고, 명절은 올해 좀 쉬고 싶구나. 며느리가 저한테 했던 말들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또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러세요? 도윤이도 보러 안 오시고, 연락도 잘 안 하시고, 바빠서 그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없어.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아들 목소리가 답답해 보이더군요. 엄마, 지연이가 그때 한 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진짜 아니에요? 응, 진짜야. 거짓말이었죠. 물론 그 말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삐진 것처럼 보이긴 싫었거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휴대폰을 보니까 며느리한테서 긴 문자가 와 있더군요. 어머니, 요즘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한 말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실수로 그랬던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삐지실 줄 몰랐어요. 도윤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는데 이러시면 저희도 난처해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삐졌다고? 내가 삐진 게 아니라 배운 거였어요. 며느리한테서 답장은 안 했습니다. 그날 밤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작은 통장이 하나,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모은 돈이었죠. 많지는 않아요. 3억 원쯤? 아들 힘들 때 도와주려고, 손주 뭐 사주려고, 그렇게 모았던 돈. 그 통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냥 멀리 떨어져 살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알고 있었어요.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며칠 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추석에 저희 집으로 오시죠? 아니, 올해는 쉴래. 네. 왜요? 피곤해서.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 엄마, 너희끼리 편하게 보내. 그래도 명절인데. 괜찮아. 나는 집에서 쉴 거야. 아들이 한참 말이 없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슬퍼 보였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며느리가 원했던 거잖아. 추석 당일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화면만 쳐다보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추석 잘 보내세요. 응, 너도. 혼자 괜찮으세요? 괜찮아. 도윤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할머니,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아,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할머니 언제 와? 곧 갈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더군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내가 너무 심하게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이미 시작된 전쟁이었으니까요. 저녁 때쯤 문자가 왔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추석인데 혼자 계시니까 마음이 안 좋네요. 그래도 저희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쉬세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아, 이 아이는 진짜 모르는구나. 제가 왜 이러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보낸 문자였죠. 답장은 안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찾아왔어요.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죠. 문을 열었더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엄마,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저도 아무 말 안 했죠. 그냥 차나 한 잔 끓여서 내밀었습니다. 엄마, 응,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도 모르는구나.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 이러세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쉬고 있는 거야. 엄마, 저 바보 아니에요. 뭔가 있는 거 알아요. 지연이 때문이에요? 그날 한 말 때문에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네. 내 며느리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알아요. 그럼 됐어.
엄마, 그건 지연이가 좀 예민해서. 예민한 게 아니야.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그 아이는 진심이었어. 나를 감당할 수 있냐고 물어본 거야. 나는 그냥 대답해 준 거야. 한번 해보자고.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넌 내 편이 아니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알았어. 가봐. 며느리 기다리겠다. 아들이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됐습니다. 이게 맞아.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날 밤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작은 통장.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쓸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아들 주려고 모은 돈, 손주 사주려고 모은 돈.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이 돈은 제 돈입니다. 제가 쓸 거예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연락이 뜸해졌어요.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죠. 서로 거리를 두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도윤이 돌잔치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 장소는 아직 정하는 중이고 날짜는 토요일 오후로 잡았어요. 그렇구나. 엄마도 오시죠? 응, 알았어. 짧은 통화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먼저 이것저것 물어봤을 거예요. 장소는 어디로 할 거니? 음식은 뭘 준비할 거니? 내가 도와줄 게 있니? 하지만 이번엔 그냥 알았다고만 했습니다.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돌잔치 준비 때문에 말씀드리려고요. 그래.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는 편하게 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아, 나한테 손대지 말라는 거구나. 그래, 알았어. 혹시 뭐 챙겨주시려고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방식대로 할 거거든요. 응, 너희가 알아서 해. 감사해요, 어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간섭했나, 손주 돌잔치에 음식이라도 준비해 주겠다는 게 그렇게 싫었나?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건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였어요. 그냥 조용히 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것. 그게 며느리가 바라는 시어머니의 역할이었죠. 돌잔치 당일이 왔습니다. 혼자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갔어요. 뷔페 식당이었습니다. 화려하고 넓었죠. 입구에 들어서니 며느리가 보였어요. 예쁘게 화장하고 원피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이쪽으로 앉으시면 돼요. 안내를 받아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구석 자리였어요. 무대에서 멀고 사람들 시선에서도 벗어난 곳. 여기 앉으라는 거구나. 주위를 둘러보니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앞자리에 다 앉아 있었어요. 친정 어머니는 무대 바로 앞 중앙에 앉아 계셨고 친정 아버지도 옆에 계셨죠. 친척들도 모두 앞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구석에. 돌잔치가 시작됐습니다. 도윤이가 한복을 입고 나왔어요. 얼마나 예쁜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외할머니께서 떡을 돌려주시겠습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일어나서 무대로 올라갔어요. 웃으면서 도윤이한테 떡을 건네주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죠. 저는 그냥 자리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나는 부르지도 않는구나. 돌잡이 순서가 되었습니다. 도윤이 앞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였어요. 청진기, 마이크, 돈, 책. 도윤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우리 도윤이 가수하겠네. 며느리가 웃으면서 도윤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 옆에는 친정 어머니가 서 있었고 아들도 함께 있었죠.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 찰칵.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 없었어요. 그냥 구석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담으러 일어났어요. 저도 일어나서 음식을 담았습니다. 뷔페 음식이 화려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자리로 돌아와서 혼자 먹고 있는데 며느리 친구로 보이는 젊은 여자들이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아 시어머니는 안 오셨어? 오셨는데 저쪽에 계세요. 아, 조용히 계시네. 요즘 시어머니들 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맞아, 간섭 안 하는 게 최고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어요. 조용히 계시네 간섭 안 하는 게 최고지. 그 말들이 귀에 박혔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밥을 먹었죠. 돌잔치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나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가방을 챙겼어요.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가세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응, 잘했어. 도윤이 예쁘죠? 예쁘더라. 다음에 또 봬요. 그래.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며느리는 벌써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나왔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거기 왜 있었을까? 그냥 구색 맞추기용이었나?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버스에 올라타서 창가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들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마치 남처럼 대하는 말투였어요. 답장은 안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텅 빈 집이었죠. 소파에 앉아서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되짚어졌어요. 구석자리, 외할머니만 부르는 사회자, 가족 사진에 없는 저, 며느리 친구들의 수군거림, 조용히 계시네. 간섭 안 하는 게 최고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냥 손주 돌잔치에 와서 축하해 주는 것도 간섭인가.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계속 흘러내렸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정이 되고 나서 서랍을 열었어요. 작은 통장, 3억 원쯤? 원래는 도윤이 돌잔치에 일정 부분 선물로 주려고 했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는 편하게 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왔다가 간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며느리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밤이 깊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멀어져야 하나 아니면 다시 한번 노력해 볼까?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며느리 마음속에서 저는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냥 형식상 존재할 뿐, 진짜 가족은 아니라는 걸.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을 보니 아들한테서 사진이 와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보낸 거였어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도윤이, 아들, 며느리, 그리고 며느리 부모님. 저는 거기 없었어요. 사진 아래 문구가 있었습니다. 도윤이 돌잔치 가족 사진. 가족 사진. 저는 가족이 아니었나 봅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어머니 팔순 준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팔순? 네,
올해 팔순이시잖아요. 아, 그냥 조용히 지낼까 해. 그래도 팔순인데 가족끼리라도 모여야 하지 않을까요? 가족끼리.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가족이라 생각해 볼게.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준비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팔순,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함께 맞이했을 텐데, 이제는 혼자네요. 며칠 후 아들이 또 전화를 했어요. 엄마, 팔순 날짜 잡으셨어요? 응, 한 달 후쯤 토요일로 할까 해.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소 알아볼게요. 아니야,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하자. 밖에서 하면 부담스러워. 집에서요? 응, 가족끼리 밥이나 먹으면 되지. 아들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연이한테 얘기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며느리가 올까? 사실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그동안 지내온 걸 보면 안 올 게 뻔했죠. 며칠 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팔순 날짜 말인데요. 응, 지연이가 그날 회사 일정이 있대요. 그래, 미안해요. 일정을 빼려고 했는데 안 된대요. 괜찮아. 너라도 와. 네, 제가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역시 안 오는구나. 하지만 이상하게 화도 안 났습니다. 그냥 덤덤하더군요. 이제 익숙해진 건가. 팔순 당일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간단하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미역국, 나물 몇 가지, 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아들 하나 올 텐데 뭐. 오후 2시쯤 아들이 왔어요. 혼자였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그래, 왔구나. 지연이가 정말 미안하대요. 일정을 빼려고 했는데. 됐어. 내가 왔잖아. 아들이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받으세요. 고마워. 둘이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떠들썩했을 텐데 조용했습니다. 아들도 뭔가 어색한지 말이 없었어요. 맛있게 먹어. 네. 한참을 먹다가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그렇지 뭐. 지연이가 좀 서툰 게 많아요. 이해해 주세요. 알아. 원래 좋은 애예요. 그냥 표현이 서툰 거예요. 아들이 며느리를 변호하더군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엄마. 응. 제가 엄마한테 잘 못해드린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에요. 사실 지연이랑 엄마 사이에서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못한 것 같아요. 준호야. 네. 넌 잘못 없어. 그냥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나도 괜찮아.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어요. 같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내 지연이가 저녁에 집에 오면 밥 해줘야 해서요. 그래, 가봐. 아들이 가방을 챙기면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받으세요. 뭔데? 용돈이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1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거 가져가. 엄마 받으세요. 난 괜찮아. 내가 써. 엄마, 가져가라고.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결국 봉투를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럼 저 갈게요. 그래. 생신 축하드려요, 엄마. 고마워. 아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혼자 남았습니다. 팔순날, 혼자 소파에 앉아서 꽃다발을 바라봤어요. 예쁜 꽃들이었지만 왠지 쓸쓸하더군요. 이게 팔순이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젠 울지 않기로 했거든요. 휴대폰을 봤어요.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 못 가서 죄송해요. 다음에 꼭 뵙겠습니다. 형식적인 문자였죠. 답장은 안 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혼자 남은 음식을 데워서 먹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놨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팔순을 이렇게 보내는구나.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살아계셨다면 함께 웃으면서 보냈을 텐데. 이제는 혼자네요. 며느리도 안 오고 아들도 일찍 가고 손주는 얼굴도 못 봤어요. 이게 내 팔순이구나. 밤이 깊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달라져야겠구나. 이렇게 살 순 없어.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통장, 3억 원쯤? 이 돈으로 뭘 할까 생각했어요. 아들 주려고, 손주 사주려고 모았던 돈.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이제 이 돈은 내 거야. 내가 쓸 거야.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 내가 먼저 베풀고 상처받는 일은 없을 거야.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인생을 살 겁니다. 팔순이 지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응,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 혹시 이번 달에 여유 되시면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아, 돈 얘기구나. 무슨 일인데? 도윤이 어린이집 등록금이랑 관리비가 겹쳐서요. 이번 달이 좀 빠듯해요. 그래. 네, 미안해요. 다음 달 월급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요. 예전 같았으면 당장 송금했을 겁니다. 얼마 필요하냐고 이거라도 받으라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준호야. 네. 엄마도 요즘 여유가 없구나. 네. 병원비도 나가고 생활비도 빠듯하고 미안하다. 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그럼 끊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계속 줄 순 없어. 나도 노후 준비를 해야지. 며칠 후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저 혹시 이번에 도윤이 영어 유치원 알아보는데요. 그래, 등록금이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요즘 애들은 다 다니더라고요. 그렇구나. 혹시 어머니께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전 같았으면 얼마 필요하냐고 물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연아. 네. 나도 이제 여유가 없구나. 병원도 다녀야 하고 약값도 나가고. 아, 그러시구나. 미안해. 도와주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 목소리가 차갑게 식더군요. 그럼 저 끊을게요. 그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됐습니다. 이게 맞아. 이제부터 나도 내 돈은 지켜야지. 그날 밤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통장, 3억 원쯤? 그동안 아들한테 얼마나 도와줬는지 생각해 봤어요. 결혼 준비금으로 5천만 원, 집 구할 때 1억 원, 애 낳고 육아용품 사라고 200만 원. 그 외에도 명절 때마다, 생일 때마다, 급하다고 할 때마다 얼마나 줬는지 세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들이니까, 힘들다니까 당연하게 줬죠. 하지만 돌아온 건 뭐였나요? 팔순날 혼자 보낸 것.
돌잔치 때 구석자리, 가족 사진에 없는 저. 이제 그만해야겠어. 통장을 다시 넣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요즘 힘드시죠? 응? 병원 다니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디 아프세요? 아, 그냥 정기 검진 받는 거야. 그러시구나.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괜찮아. 내가 신경 쓸 거 없어. 엄마, 사실은요. 응, 지연이가 좀 서운해하는 것 같아요. 뭐가? 이번에 도윤이 영어 유치원 얘기했을 때요. 예전에는 엄마가 먼저 도와주시곤 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서운해한다고? 준호야. 네. 나도 이제 늙었어. 언제까지 도와줄 순 없잖니. 그건 알지만. 그리고 말이다. 나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해. 나중에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거든. 엄마가 무슨 짐이에요? 아니야. 지금 내가 다 써버리면 나중엔 정말 너희한테 손 벌려야 할지도 몰라. 아들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힘드시다니 죄송해요. 저희가 철이 없었네요. 편히 쉬세요. 형식적인 문자였죠. 하지만 그 뒤에 숨은 뜻을 알았습니다. 이제 돈은 기대 안 하겠다는 거였어요. 답장은 안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뜸해졌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전화를 잘 안 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연락했는데 말이에요. 역시 돈 때문이었구나. 서운했지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추석에 저희 집으로 오시죠? 올해는 쉴까 해. 네. 왜요? 피곤해서. 집에서 그냥 쉴래. 엄마 명절인데요. 괜찮아. 너희끼리 편하게 보내. 그래도 됐어. 나는 집에서 쉴 거야. 아들이 한참 말이 없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편히 쉬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명절 음식 준비하고 용돈 봉투 챙기고 선물도 사들고 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돈도 안 주는데 뭐하러 가나? 추석 당일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만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추석 잘 보내세요. 응. 도윤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래, 나도 보고 싶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제 익숙해져야 해. 저녁 때쯤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명절 잘 보내세요. 건강 챙기시고요. 형식적인 문자였죠. 답장은 안 했습니다. 그날 밤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통장, 3억 원 그대로 있었어요. 이제 이 돈은 내가 쓸 거야. 나를 위해서.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경제적 지원은 끝이야. 내 노후가 먼저야. 경제적 지원을 끊고 나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은 점점 더 뜸해졌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이제는 거의 연락을 안 했습니다. 명절도 생일도 조용히 지나갔죠. 이게 끝인가? 외롭긴 했지만 후회는 안 됐습니다. 이게 진짜 모습이었으니까요. 돈 줄 때만 찾던 사람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잠깐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좀 그렇고 집에 가도 될까요? 그래 와.
이상했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무거웠거든요. 다음 날 오후 아들이 왔어요. 혼자였습니다. 엄마, 왔구나. 앉아. 아들이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뭔가 고민하는 표정이었죠. 차나 한 잔 끓여서 내밀었습니다. 마셔. 감사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응, 제가 뭔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이가 엄마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은 거야? 준호야. 네. 무슨 일 있었어? 아들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사실 엄마를 멀리하려고 했대요. 뭐? 처음부터 그랬대요. 시어머니랑 가까워지면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일부러 거리를 뒀대요. 일부러? 내 명절도 생일도 다 핑계였어요. 사실은 올 수 있었는데 안 온 거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까 그걸 이제야 말하는 거니? 죄송해요, 엄마. 저도 눈치는 챘는데 모른 척 했어요. 왜? 지연이가 힘들까봐, 그리고 솔직히 저도 편했어요. 엄마 눈치 안 보고 지연이 편하게 해주는 게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됐어. 엄마,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며느리가 나를 싫어한다는 거.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응, 보면 알지. 말 안 해도.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잖니. 너도 며느리 편이고. 엄마, 됐어, 준호야.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야, 너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너는 며느리를 사랑하니? 네. 그럼 됐어.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엄마는요? 나는 괜찮아. 이제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 아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요즘 지연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왜? 돈 문제로요. 제 월급이 빠듯한데 지연이는 자꾸 이것저것 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도움 못 받으니까 화가 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준호야. 네. 며느리는 나를 가족으로 본 게 아니라 돈으로 본 거야. 엄마, 사실이잖니.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안 줬더니 연락도 안 하잖아. 아들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해할 거 없어. 이제야 진짜 모습을 알게 됐잖아. 엄마는 안 외로우세요? 외롭지. 하지만 이용당하는 것보단 나아.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엄마,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 지연이랑요. 계속 이렇게 지낼 순 없잖아요. 그건 내가 정할 일이야. 하지만, 준호야, 너도 이제 가장이야.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야지. 네.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해. 돈으로 이어진 관계는 언젠가 끊어져.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봐. 며느리 기다리겠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아들이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서운했지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통장, 3억 원 그대로 있었어요. 이 돈 안 줬길 잘했어. 만약 계속 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평생 이용당했겠죠. 돈 줄 때만 찾아오는 며느리. 돈 떨어지면 연락도 안 하는 아들. 그게 싫었어. 통장을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기대도 안 해. 밤이 깊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들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울면서 미안하다던 모습. 이제야 깨달았구나 하지만 너무 늦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후련한 눈물이었죠.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더 이상 속지 않을 거니까. 아들이 다녀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조용했어요. 연락도 없었고 문자도 없었죠.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한 게 몇 달 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어머니, 응, 잘 지내셨어요? 그냥 그래. 저 할 말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무슨 일인데?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저희 형편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 남편 회사도 상황이 안 좋고 도윤이 키우는 것도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겠지. 그래서 혹시 어머니께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역시나였습니다. 돈 얘기였어요. 지연아. 네. 나도 이제 여유가 없다고 했잖니. 알아요. 하지만 정말 급해서요. 이번 달 관리비도 못 낼 지경이에요. 그럼 남편이랑 상의해서 해결해야지. 상의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며느리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더군요. 미안하지만 나도 힘들구나. 어머니, 손주 생각은 안 하세요? 도윤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손주를 이용하네. 지연아, 도윤이는 내가 키우는 거야. 내가 키우는 게 아니고. 하지만 어머니도 할머니잖아요. 할머니지. 하지만 경제적 책임까지 질 순 없어.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동안 저희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잘했다고? 지연아. 네. 너희가 나한테 잘한 게 뭐가 있니? 뭐요? 명절 때도 안 오고, 내 팔순날에도 안 오고, 돌잔치 때는 구석에 앉혀놓고, 그게 잘한 거야?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사정이 있어서. 사정? 다 핑계였잖아. 너 직접 말했다며. 일부러 거리를 뒀다고. 그걸 누가 준호한테 들었어. 며느리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됐어. 이제 와서 변명해봤자 소용없어. 어머니, 나도 이제 알아. 너희가 나한테 필요한 건 돈뿐이었다는 거. 며느리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저희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너희 부부가 알아서 해야지. 나한테 왜 그러니? 친정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밖에 없다고요. 나도 없어.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게 시어머니가 할 짓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지연아. 네. 시어머니 소리 하지 마. 너 나를 시어머니로 본 적 있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돈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필요 없으면 연락도 안 하는 게 며느리야? 그게 가족이야? 며느리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돌잔치 때 내가 뭐라고 들었는지 아니? 뭔데요?
조용히 계시네. 간섭 안 하는 게 최고지. 내 친구들이 하는 말 다 들었어. 며느리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친구들이 그냥 너도 웃고 있었잖아. 나를 조련한다고 했지?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며느리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그건 됐어. 이제 할 말 없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어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됐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이제야 제대로 말했어.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제발 받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읽고 삭제했습니다. 또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역시 삭제했습니다. 계속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도윤이 생각해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또 도윤이를 이용하네.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울면서 들어왔어요. 그래. 무슨 일 있었어요? 내 며느리한테 할 말 다 했어. 엄마, 준호야,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됐어. 내가 선택해. 며느리 편을 들 거면 나는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게 맞는 걸까?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하지만 되돌릴 순 없었습니다. 이미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조용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아. 어느 날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통장, 3억 원. 이 돈으로 제 노후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이라도 다녀올까요? 혼자서.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며느리와 통화를 끊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조용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연락이 없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외롭긴 했지만 후회는 안 됐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죠. 더 이상 눈치 볼 일도 이용당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엄마, 왜 왔어? 할 말이 있어서요. 들어와.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이더군요.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차를 끓여서 내밀었습니다. 마셔. 감사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지연이랑 헤어지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 이혼하기로 했어요. 준호야, 무슨 소리야?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도윤이는 어떡하고? 양육권은 지연이가 가지기로 했어요. 제가 양육비 보내기로 하고요. 준호야, 엄마가 맞았어요. 지연이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했던 거예요.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됐어.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지연이만 생각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혼이라니. 그것까지 바란 건 아니었는데. 준호야, 다시 생각해봐. 도윤이도 있잖아. 생각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 지연이는 변하지 않아요. 계속 돈 얘기만 하고 엄마 욕도 하고요. 내 욕? 내 인색하다고, 시어머니 치고는 너무하다고. 그런 말 들을 때마다 화가 났어요. 아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도와주셨는데, 그런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준호야. 네. 이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 후회하지 마.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이제야 눈을 뜬 것 같아요. 아들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라도 엄마 편이 되고 싶어요. 이제 와서 뭐하니? 늦은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엄마, 응,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이제 제대로 효도하고 싶어요. 됐어. 내 인생 살아. 엄마, 준호야, 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겠니? 네.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양육비도 꼬박꼬박 보낼 거예요. 그래, 힘들겠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까요. 아들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도윤이는 자주 보니 주말마다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 애가 불쌍하겠다. 제가 잘할게요. 아빠 역할 제대로 할게요. 그래야지. 한참을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들, 며느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돈 때문에 얼마나 싸웠는지, 아들이 다 털어놓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알았어. 이제 그만하자. 네.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오지 않아도 돼. 아니에요. 이제부터 자주 올 거예요. 아들이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면서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혼이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주는 어떡하나, 아들은 혼자 잘 살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눈을 뜬 거잖아. 며느리와 계속 살았다면 평생 이용당했겠죠. 그것보단 나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생각만 났어요. 혼자서 잘 살 수 있을까? 외롭지는 않을까?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이혼 절차 시작했어요. 다음 주에 도윤이 데리고 갈게요. 손주를 만날 수 있다니. 얼마 만인지 모르겠더군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아들이 도윤이를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 도윤이가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컸는지 안아 올렸더니 무거워서 깜짝 놀랐어요. 도윤아,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저녁까지 같이 있다 갈게요. 그래. 셋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으면서 먹는 식사였어요. 도윤이가 종알종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저녁이 되어서야 아들이 일어났어요. 엄마,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히 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아들과 도윤이가 나갔습니다. 손을 흔들면서 배웅했어요.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죠. 이제 다시 시작인가. 아들의 이혼이 정리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들은 주말마다 집에 왔어요. 가끔은 도윤이를 데리고 가끔은 혼자.
엄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내가 좋아하는 거 먹자. 그럼 김치찌개 끓여드릴게요. 그래. 아들이 부엌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어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일, 도윤이 이야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엄마, 요즘 제가 요리도 배우고 있어요. 그래. 네. 혼자 살려니까 필요하더라고요. 잘하는구나. 엄마가 해주시던 거 생각하면서 해요. 아들이 웃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웃음이었어요. 더 편해 보이고 더 진심 어린 웃음. 그날 저녁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또 그 얘기야?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알았어. 이제 그만하자.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혼자서도 이렇게 잘 사시잖아요. 저는 혼자 살기 시작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아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됐어, 준호야.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에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너도 힘들었잖아. 중간에서 그래도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어요. 저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와줬으면 됐어. 감사합니다, 엄마. 고마워할 거 없어. 넌 내 아들이잖아. 그날 밤 아들이 돌아가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작은 통장, 3억 원 그대로 있었어요. 이 돈으로 뭘 할까 생각했었죠. 여행도 가볼까, 나를 위해 쓸까?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언젠가 준호가 힘들 때 줘야겠어. 예전처럼 함부로 주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 진짜 힘들 때, 그때는 도와줄 수 있겠죠. 통장을 다시 넣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도윤이를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 도윤아 왔구나. 오늘 할머니랑 놀 거야. 그래, 뭐하고 놀까? 셋이서 공원에 갔습니다. 도윤이가 뛰어다니는 걸 보면서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응? 요즘 행복하세요? 글쎄 행복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외롭긴 했어요. 여전히. 하지만 예전처럼 이용당하진 않았죠. 눈치 보지도 상처받지도 않았어요. 응, 행복해. 다행이다. 너는? 저도 행복해요. 힘들긴 하지만 마음은 편해요. 그래, 그게 중요하지. 도윤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아빠 같이 가요. 셋이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준호와 도윤이가 왔다. 셋이서 공원에 갔다. 행복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다. 며느리와의 갈등, 아들과의 거리, 외로움과 상처.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며느리는 내 며느리였지만 가족이 아니었다. 그저 이름뿐인 관계였다. 하지만 준호는 달랐다. 늦었지만 돌아왔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도윤이도 자주 볼 수 있게 됐다. 외롭긴 하다. 여전히 혼자 사는 집은 조용하고 쓸쓸하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이용당하는 것보단 혼자가 낫다는 걸 배웠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언젠가 돌아온다는 걸 알았다. 준호야, 고맙다. 돌아와줘서.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사랑한다.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참 밝았어요. 예쁜 밤이었죠. 이제는 혼자여도 괜찮았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찾아올 거고 손주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눈치 볼 일도 상처받을 일도 없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사연스럽게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피로 이어졌다고 해서 모두가 진짜 가족은 아니죠. 진짜 가족은 서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껴줍니다. 오늘 사연의 박순자 씨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너무 늦지는 않았습니다. 이용당하는 관계를 끊어내고 진짜 가족과 다시 만났으니까요.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계신가요?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끊어낼 용기를 내세요. 진짜 가족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이용당하는 것보단 훨씬 낫습니다. 오늘 사연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